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주식회사 KN웍스의 챗봇 나우 AI 서비스 소개 자료입니다. 이커머스를 운영하신다면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CS 자동화는 정말 끝없는 고민거리일 텐데요. 네, 그렇죠. 오늘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특히 단순히 반복되는 문의 응대를 넘어서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질문까지 AI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요. 기존 챗봇들이 주로 처리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택배 언제 와요? 라거나 주문 취소해 주세요 같은 비교적 좀 정형화된 문의 처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려는 네. 제품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문, 사용법 안내, 심지어는 이 기기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떡하죠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까지요. 이런 것까지 AI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시장의 다른 AI 챗봇들이 하는 뭐가 다른지,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챗봇 나우 AI의 핵심 기능이랑 그 작동 원리, 나아가서 실제 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초기 반응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요. 그 가능성이랑 현실적인 과제 같은 걸 가늠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AI 기술이 구체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특히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챗봇 나우 AI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챗봇 나우 AI가 나오기 전에요. 그 챗봇 나우는 원래 어떤 서비스였는지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2023년 1월에 처음 나온 카카오톡 기반 쇼핑몰 CS 특화 챗봇이었죠? 그렇습니다. 처음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뭐냐면 쇼핑몰 고객 문의 중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진 그 단순 반복 문의 있잖아요. 이걸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순 반복 문의? 네, 고객들이 제일 자주 묻는 주문 조회, 취소나 교환, 반품 접수 처리, 배송 상태 확인 이런 업무들이요. 사실 이런 부분만 자동화해도 CS 담당자분들 업무 부담이 확 줄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이런 단순 문의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던 건가요?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였어요. 하나는 메인 시나리오 방식인데요. 이건 고객이 주문 조회 같이 명확한 의도를 가진 질문을 했을 때요. 챗봇이 직접 쇼핑몰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보여주거나 접수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직접 수행 방식인 거죠. 직접 처리. 네, 다른 하나는 ML 답변, 즉 머신러닝 기반 답변 방식입니다. 이건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반품 절차 알려주세요처럼 자주 묻는 질문 FAQ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최적의 답변을 머신러닝 모델이 골라서 보여주는 방식이죠. 뭐랄까 좀 지능형 FAQ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능형 FAQ. 이 두 가지 방식만으로도 성과가 꽤 컸다고 하네요. 자료에 따르면 초기 챗봇 나우 도입만으로도 단순 CS 업무량이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용 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고 하니 확실히 현장의 필요를 잘 긁어줬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성공 경험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 셈입니다. 기존 챗봇이 해결하지 못했던 나머지 한 30%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문의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챗봇 나우 AI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그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문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좀 재미있는데요. 가령 이 브라 제품에 들어있는 볼륨 서포트 패드는 탈부착이 가능한가요?처럼 아주 구체적인 상품 특징을 묻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특정 제품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문의나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구매한 갈바닉 마사지 기기의 라이트 테라피 LED가 갑자기 안 켜져요. 어떡하죠? 와 같은 고장 진단이나 해결 방법을 묻는 문의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미리 정해진 답변만으로는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와, 확실히 단순 FAQ 수준은 훨씬 넘어서네요.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처리하려고 챗봇 나우 AI는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그 기반 자체는요. 사실 최근 많은 AI 서비스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바로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하고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결합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RAG랑 GPT. 네, 쉽게 말하면 RAG 기술이 쇼핑몰이 미리 업로드해둔 방대한 상품 정보나 매뉴얼 같은 자료 속에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싹 찾아내고요. 리트리벌. 그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GPT가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뭐랄까 AI한테 오픈북 테스트 시키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관련 자료 보고 답쓰게 하는 거죠. 오픈북 테스트 비유 좋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일반적인 GPT 기반 AI 챗봇들이 가진 그 고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자료가 되게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있지도 않은 기능을 설명하거나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오답변. 그렇죠. 심지어는 아예 없는 내용을 막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명히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데도 제대로 못 찾는 미탐, 정보 탐색 실패. 이런 문제들이죠. 네, 맞아요. 일반적인 정보 검색이면 뭐 조금 틀려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고객의 돈과 직결되는 쇼핑몰 CS에서 이런 오류가 난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바로 그냥 강성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든 게 챗본 정후 AI의 핵심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신 AI 기술을 그냥 가져다 쓰는데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AI라는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하이브리드 AI요? 흥미로운데요? 여러 가지를 섞었다는 의미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RAG랑 GPT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기존 챗봇 나우의 강점 있잖아요. 메인 시나리오랑 ML 답변. 이 방식을 새로운 AI 답변 방식이랑 아주 지능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이 제 주문 배송 언제 시작돼요? 라고 묻는다면 굳이 복잡한 AI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기존의 메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쇼핑몰 물류 시스템이랑 직접 연동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 상태 정보를 조회해서 알려주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렇군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럼 여기 쇼핑몰 환불 정책 좀 알려주세요 같은 질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것도 AI가 요약해주나요? 그 경우는 오히려 ML 답변 방식이 더 적합하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이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환불 정책 내용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확성이 중요하니까? 네. AI가 내용을 막 해석하거나 요약하다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미묘한 오류나 오해의 소지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GPT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없는 내용을 지어낼 위험,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나 오답변 리스크가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쓴다는 거군요. 그럼 AI 답변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 건가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캡슐 커피 머신 청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처럼요. 정해진 답변 틀이 없거나 고객마다 질문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문의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I가 미리 학습된 제품 매뉴얼이나 관련 콘텐츠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해내는 거죠. 네네. 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핵심은요. 각기 다른 유형의 고객 문의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걸 최신 AI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존 방식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건 뭐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CS 현장의 요구, 즉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의 현재 능력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내린 아주 실용적인 결정인 셈이죠. 와,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되게 영리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신 AI 기술의 유연성과 가능성을 활용하면서도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은 기존에 검증된 방식으로 확실하게 보완하는 전략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 하이브리드 접근법 외에 또 다른 차별점은 없나요? 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차별점은 스레드 기능입니다. 스레드요? 네, 이건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기능인데요. 고객과의 대화가 시작될 때 특정 주제나 상품에 대한 맥락이 한번 딱 설정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질문들을 GPT가 계속해서 그 설정된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가령 고객이 처음에 여기서 파는 면도기 종류는 뭐가 있죠? 라고 좀 넓게 질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시스템은 혹시 찾으시는 특정 상품 모델이 있으신가요? 라고 되물으면서 대화의 초점을 좀 좁히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고객이 특정 면도기 모델명, 예를 들어 스마트 쉐이버 X1이라고 입력하면 그 중간부터 이 대화의 맥락은 스마트 쉐이버 X1 면도기로 딱 설정되는 거죠. 아하,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그냥 면도날을 몇 개 들어있어요? 라거나 방수 기능은요? 라고 짧게 물어봐도요? 네. GPT가 이 고객은 지금 스마트 쉐이버 X1 면도기의 면도날 개수랑 방수 기능을 묻는 거구나 하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변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기능이네요. 많은 챗봇 경험에서 사용자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맥락 유지 실패인데 이걸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질문, 답변을 반복하는 단절된 경험을 넘어서 사용자가 여러 질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깊이 있게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마치 진짜 사람하고 대화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맥락 끊길 때마다 같은 질문 또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랑 불쾌감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고객 만족도에 엄청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객 경험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개선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차별점으로는 관련 질문 추천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추천이요? AI가 답변을 제시한 다음에 혹시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고 관련된 다른 질문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고객이 AI가 제공한 답변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아니면 불만족했는지를 딱 평가하고 나면요. 시스템이 그 평가랑 원래 질문 내용을 분석해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른 질문들을 몇 가지 추천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걸까요? 오,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고객이 AI의 초기 답변에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요. 추천된 관련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거나 다른 각도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길 안내 역할이죠. 길 안내. 네. 두 번째는 고객이 미처 질문할 생각을 못했거나 몰랐던 유용한 관련 정보까지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얻어가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보 탐색의 폭을 좀 넓혀주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 보니까 이해가 쉽네요. 쿨핏 브라 볼룸핏이라는 특정 상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받은 사용자한테 볼룸핏에 사용된 패드 두께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거나 볼룸핏 모델이랑 볼룸핏 플러스 모델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뭔가요? 같은 질문들이 추천되는군요. 예, 그런 식이죠. 사용자가 궁금증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러한 기능들이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실제 쇼핑몰 CS 상황에서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려는 그런 고민의 결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서요. 이 챗봇 다나우 AI를 먼저 접해본 실제 기업 고객들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네. 자료에 몇몇 초기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또 아주 생생합니다. 네.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으니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먼저 베리 씨. 베리 씨라는 패션 브랜드의 피드백을 보면요. 이 회사는 이미 기존 챗봇 나우를 써서 단순 CS 업무를 무려 62.1%나 줄인 경험이 있다고 해요. 와, 62%요? 다른 AI 챗봇 서비스 채널톡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사용 중이었는데 주문 처리나 배송 조회 같은 쇼핑몰 핵심 기능과의 연동이 부족한 점이 큰 아쉬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챗봇 나우 AI가 이 주문 처리 기능이랑 AI 답변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시스템과의 연동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던 거죠. 확실히 이커머스에서는 주문 배송 정보 연동이 필수적이니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기업은요?
인테리어 소품 커머스인 원룸 만들기는요, 사업자 입장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참고할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이 간편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아까 설명드린 스레드 기능의 개선 가능성이랑 챗봇 이용 통계에서 어떤 키워드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지 공유해주는 기능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고객 응대뿐 아니라 운영 측면의 효용성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 사용자, 그러니까 쇼핑몰 운용자 입장에서의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발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피드백이군요. 네. 그리고 식품 브랜드 널담의 경우 아까 저희가 우려했던 GPT 기반 AI의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정보 왜곡이나 지어내기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요. CS에서는 무엇보다 정확성이 최우선이라는 챗봇 나우 AI의 개발 방향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성이 중요하죠. 특히 질문과 답변 리스트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서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이 편리해서 기존의 FAQ 등으로 이미 정리해둔 콘텐츠 자산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AI 도입의 허들 중 하나인 콘텐츠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을 높이 산 거죠. 아,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확성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기존 자원 활용의 용이성, 이 두 가지가 널담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마이피프는 챗봇 나우 AI의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답변 외에도 우리 쇼핑몰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질문들까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아, 그 회사만의 질문이요? 네, 예를 들어 특정 사료의 성분 배합 비율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질문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고객에게는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획득이라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동시에 상담원들에게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질문 응대 부담을 덜어주면서 컨텐츠 관리도 더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상담원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반적인 질문 처리 능력을 넘어서 각 비즈니스의 특수성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겠네요. 네,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 크레모아는 서비스 자체의 사용성이 유저빌리티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고요. 실제 자사의 카카오톡 채널에 적용되었을 때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도기 구독 서비스 와이즐리의 피드백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Y진리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와이즐리는 이미 자사 웹사이트에 다른 웹챗 기반 AI 솔루션을 도입해서요. 전체 문의량의 약 30%를 AI가 처리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미 쓰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 문의량이 웹챗보다 무려 3배나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와, 3배나요? 네. 따라서 카카오톡 기반인 챗봇 나우 AI를 도입할 경우 웹챗 AI보다 훨씬 더 큰 폭의 CS 자동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실제 다른 AI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교 평가는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테스트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나요?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와이즐리라 직접 업로드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컨텐츠를 기반으로 AI가 매우 정확하게 답변을 생성한다는 점, 그리고 각 답변마다 고객이 만족도를 즉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만족도 평가기는? 네, 이 만족도 데이터는 나중에 AI 성능 개선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와이즐리는 앞으로 웹챗 AI랑 카카오톡 AI, 즉 챗봇 나우 AI를 함께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도가 더 높은 쪽으로 AI 채널을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 현재까지의 테스트 결과만 놓고 보면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 나우 AI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부적인 판단까지 내비쳤습니다. 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피드백이네요. 실제 운영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비교 평가, 그리고 향후 전략 방향까지 엿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초기 사용자들의 반응은 단순히 와, 신기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꽤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챗봇 나우 AI 서비스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되짚어보면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단순히 최신 AI 기술을 CS 영역에 적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실제 쇼핑몰 운영 현장의 복잡성이랑 제약 조건, 특히
정확성이라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깊이 고려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아주 영리하게 채택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 단순 문의는 검증된 기존 방식, 그러니까 메인 시나리오나 ML 답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다단한 비정형적 문의는 AI의 유연성을 활용하되 스레드 기능으로 대화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질문 추천 기능으로 정보 탐색의 깊이와 폭을 더하는 이런 다층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이건 기술 지상주의가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기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단순히 기술 자체에 대한 감탄보다는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매끄러운 연동,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의 관리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CS 업무의 본질인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만족도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AI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네,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고 고객 서비스의 모습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겁니다. 때로는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보를 전달하고 또 때로는 인간처럼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면서 유연하게 소통하는 AI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욱 일상적인 경험이 되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이처럼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동시에 대화 능력까지 갖추게 될 때 미래의 고객 서비스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이상적인 소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AI가 제공하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처리 능력과 지치지 않는 응대, 그리고 여전히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깊은 공감 능력이나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 해결 능력 사이에서요. 그 최적의 조화점은 어디쯤에 존재하게 될지 각자의 경험과 기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